생활 속 컴퓨터와 인터넷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일과 폴더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파일과 폴더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파일이란 무엇일까요? 파일이란 정보가 실제로 저장된 하나의 자료를 파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hwp 라는 파일 하나, 문서 파일입니다. 또는 사진.jpg, 이미지 파일입니다. 음악.mp3, 오디오 파일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실제로 저장된 하나의 자료를 이런 음악 파일, 이미지 파일, 문서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장 공간 없이 계속 한 군데에다만 저장을 한다면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폴더가 필요합니다. 그럼 폴더란 무엇일까요? 파일들을 정리해 담아두는 하나의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파일이나 다른 폴더를 묶어 관리하는 걸 폴더라고 합니다. 이미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열어보았더니 하나의 문서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오디오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폴더와 파일의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란 서류를 담아두는 서랍이나 봉투다. 우리가 어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서랍에는 사진과 어떤 편지 등을 저장을 할 거야, 보관을 할 거야 라고 해서 특정 의미를 갖는 것들을 하나의 서류철 안에 보관을 한다 라는 게 폴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리된 걸 보면 정리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열어보면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일은 무엇일까요? 실제 내용이 있는 종이 한 장을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글로 이루어진 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진으로 이루어진 파일, 동영상 그 자체를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 이루어진 이 글로 이루어진 파일을 바로 열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뭔가 .hwp, .mp3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라고 부르냐면 파일 확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파일 확장자가 왜 필요할까요? 파일 형식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서인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파일명만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점 뒤쪽에 있는 것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 확장자가 HW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문서 프로그램이구나. 근데 어떤 문서?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까지 결정을 해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릴지 결정을 해줍니다. 오른쪽 파일은 오디오 파일입니다. 음악.mp3 확장자가 mp3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려야지 사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열어줍니다. 그래서 확장자의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파일 확장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파일을 볼 때 .txt 라는 확장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모장에서 열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hwp라는 확장자는 한글 문서, 워드 프로세서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문서에서 열 수 있는 확장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pptx는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 확장자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xlsx 라는 것은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파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확장자거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알아볼게요. .jpg 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바일에 갤러리에 보시면 한 95% 정도가 모두 JPG 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png라는 확장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gif 라고 해서 작은 이미지나 움직이는 짧은 영상을 저장을 할 수 있는 GIF라는 확장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파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확장자인데요. .mp3 라고 해서 오디오 파일 확장자고요. .mp4 라고 해서 동영상 파일을 볼 수 있는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확장자만 보고도 얘는 오디오 파일이구나, 영상 파일이구나, 엑셀 파일이구나 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이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과연 파일 탐색기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아보고 정리도 해주고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열 수도 있고요. 복사, 이동, 삭제 또한 아주 편리하게 한눈에 보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SB, 외장형 메모리인 USB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외장 하드에도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에 검색창이 있죠. 돋보기 모양에서 파일 탐색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에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탐색기 창이 열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파일 탐색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바로 파일 탐색기를 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키와 알파벳 E를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가 바로 열립니다. 이 중에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니 해도 작업을 단축을 할 수 있는 단축키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끝에서 두 번째 시작 버튼에서, 여기에 시작 버튼이죠.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 거기에 이거는 윈 10인 경우입니다. 윈 11은 조금 위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윈 10에서는 바로 파일 탐색기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파일 탐색기를 열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각 명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인데요. 이 상단 부분을 리본 메뉴다라고 합니다. 명령들을 탭으로 구분을 해서 모아놓은 곳인데요. 이것은 윈 10인 경우에요. 윈도우 11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요 탭이 없습니다.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여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얘네들의 메뉴가 거의 다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을 탐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장소가 문서인지
C 드라이버인지 USB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볼지를 결정을 하는 탐색 영역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위쪽에 보시면 내 PC의 문서라고 저는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파일들의 위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일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 문서 검색인데요. 무언가 찾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쓰시면 얘가 요 경로 이하에서 찾아줍니다. 만약에 로컬 디스크 C를 누르고 오른쪽 문서 검색에서 찾았다 하시면 로컬 디스크 C 안에 있는 것만 찾아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 조절 단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건 실행을 했을 때 오른쪽 상단과 같이 3개의 창 조절 단추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첫 번째 빼기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언더바 표시입니다. 최소화라는 단추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최소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작업 표시줄 아래쪽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최대화 버튼입니다. 창을 작게 열었습니다. 조그맣게 열었는데 모니터 크기만큼 크게 확장해서 열고 싶어요. 그럴 때 최대화 단추를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모니터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로 크게 확대되어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최대화를 누르고 나서는 그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최대화로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네모가 2개 겹쳐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고 해서 다시 작아지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 닫기라고 해서 이거는 파일 탐색기에서 X를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가 닫히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X를 누르면 문서 저장을 할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꺼진 게 아니라고 했죠. 숨겨졌습니다. 그럼 숨겨졌을 때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숨겨진 내려놓은 프로그램들이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은 끄지 않은 상태로 축소시킨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클릭해서 이전 크기로 다시 볼 수가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1편에서 배우셨지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이콘이 오른쪽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정신없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지손가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가볍게 클릭을 해주시면 거기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수평으로 오셔야 돼요. 수평으로 오셔서 원하는 메뉴를 수직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보통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큰 아이콘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콘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 몇 개만 바탕화면에 저장해도 꽉 차게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기에서 작은 아이콘을 눌러볼까요?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보통 아이콘으로 맞춰 놓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보기 누르시고요. 수평으로 오셔서 보통 아이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휴지통이라는 아이콘을 제가 보기 좋게 특정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가지고 오는 것 같더니 놓으니까 뭐 다시 제자리도 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렬의 문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기 눌러주시고요. 위에서 네 번째 봐주세요. 아이콘 자동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콘 자동 정렬에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하시면 아이콘 자동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이제 휴지통을 빈 공간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와 볼까요? 가지고 와서 놓을게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아무리 끌어다가 오른쪽에 이 창 안쪽에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나는 오른쪽으로 몇 개만 보기 좋게 특정 위치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보기에서 수평으로 오세요.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와서 아이콘 자동 정렬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체크가 해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럼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휴지통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가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당겨서 놔도 다시 똑바른 위치로 조금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둑판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안에 정렬이 되게끔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보기 누르시고요.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에 얘는 체크가 돼 있는 걸 추천드리니까 체크돼 있으면 얘 만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는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클릭하잖아요. 저는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만졌길래 이렇게 다 없어졌나? 컴퓨터가 망가졌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보기 누르시고요.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나오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탕 화면에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에서 세 번째 새로 만들기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폴더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시면 새 폴더에 파란색으로 블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그냥 빈 공간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폴더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새 폴더라는 이름 부분을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봄이라고 써볼게요. 한영 키 바꾸시고요. 봄 하시고요. 엔터 하시면 봄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아 보시고요. 이번에는 봄 있으니까 여름을 한번 폴더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럼 또 새 폴더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사라는 기능을 배워볼게요. 봄 폴더 한 번만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저는 윈도우 10을 사용 중인데요. 윈도우 10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오면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11은 위쪽 아이콘에 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더 많은 옵션 보기를 누르셔야지만 이것처럼 잘라내기, 복사 등이 보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복사를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었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붙여넣고 싶어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그 윈도우 11은 위쪽 아이콘을 잘 보시고 갖다 대보세요. 붙여넣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봄 빼기 복사본이라고 뜹니다. 이것을 제가 여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폴더 한번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름 바꾸기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은 위쪽에 이름 바꾸기가 따로 있으니까 아이콘들의 모양을 잘 갖다 대고요. 이름 바꾸기라고 나오면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 바꾸기라고 해서 여름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했던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새로 만들기, 수평으로 왔다가 수지, 폴더, 가을, 엔터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복사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렀고요. 복사를 눌렀습니다. 빈 공간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고 붙여넣기, 원하는 위치로 가서 이름을 한번 눌렀다가 또 누르면 블럭이 잡힙니다. 겨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노란 파일 탐색기가 있으시면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왼쪽 하단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일 탐색기 누르시거나 요 검색창이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일 탐색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윈10인데요. 윈10은 컴퓨터, 보기 등등의 메뉴가 있는데 윈11은 이 리본 메뉴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살짝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창 조절 단추 다 보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꼭지점 부분에서 창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서를 클릭을 했는데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봄이라는 폴더를 문서 안에다가 이동을 할 거냐 복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단축키나 메뉴들이 틀리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봄이라는 폴더를 복사해서 문서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아까와 같이 봄 아이콘 한번 누른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를 누른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한번 아이콘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와 C, 컨트롤 C 누르셨다가 떼세요. 그러면 복사가 됐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서로 와서 빈 공간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면 봄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도 해볼게요. 여름 폴더 한번 클릭한다. 컨트롤 C 누른다. 탐색기의 문서 빈 공간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폴더를 동시에 가져와 볼까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 해서 두 개의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C 눌러 주시고요. 문서에 빈 공간 누르시고요. 컨트롤 V 또는
위쪽에 여러분들 윈11은 아이콘을 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홈 탭에 붙여넣기가 여기 써 있죠. 컨트롤 V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클릭 하시면 두 개가 붙여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는 작업을 훨씬 단축시켜 주니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문서 안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색기 창을 끄고 싶습니다. 오른쪽 상단 닫기 X 버튼을 클릭하시면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는 지금 휴지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다 라는 표시예요. 봄이라는 폴더를 버리고 싶어요. 아까 문서에 복사했으니까. 그럼 갖다가 드래그 해서 퐁당 넣으셔도 버려진 거고요. 어떤 폴더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셔도 버려진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버리고 싶어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 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까지 눌러주시면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휴지통에 종이가 채워져 있지요. 무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콘을 한 번은 선택이라고 했고요. 더블 클릭은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딜리트 했던 내용들이 보입니다. 만약 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항목 복원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죠. 그러면 복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심해서 휴지통 비우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생활 속 컴퓨터와 인터넷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기초와 구글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